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주식은 장기 투자라고 합니다. 맞는 말이죠. 이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오래 투자할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. 근데 하지만 이 장기 투자를 하면 그러면 투자라는 게임에서 언제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라면 어떤 장기 투자는 해도 되고 어떤 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걸까요? 오늘은 이 장기 투자, 이 존버의 함정, 그리고 지수 추종 전략, 패시브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장기 투자와 이 수익을 낼 가능성, 이것과 관련해서 삼성자산운용에서 굉장히 재밌는 분석 결과를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코스피 지수의 1980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매일 하루씩 단기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코스피 지수가 오른 날은 51.3%였고요. 떨어진 날은 48.7%였습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날과 이른 날 반반인 거죠. 그러면 평균 수익률은 어땠냐? 0.03%에 불과했습니다. S&P 500을 따져봐도 마찬가지예요. 이 상승한 날과 하락한 날의 비율이 반반 정도 되고 한 평균 수익률도 0.03%였습니다.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매일 주식시장에 출근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고 팔았는데 수익률은 본전이었다는 거예요. 이거 아마 주식 매매 비용까지 고려한 게 아닐 테니까 이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큰 손해겠죠. 그러면 투자 기간을 한 달로 늘리면 어떻게 됐을까요? 일단 수익을 낼 확률은 54%로 늘고 손실 볼 확률은 46%로 줄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투자 기간을 1년으로 잡으면 수익 낼 확률 65%, 손실 확률 35%까지 줄어들어요. 그리고 더 늘려서 투자 기간이 5년일 땐 수익 확률이 84.5%, 10년일 때는 86.2%까지 늘다가 투자 기간을 20년까지 늘리면 수익을 낼 확률이 100%가 됩니다. 그러니까 1980년 이후에 어떤 날 아무리 꼭지에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, 장기 투자입니다. 그러니까 주식을 사가지고 팔 때까지의 기간을 되도록 길게 가져갈수록 내가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. 보통 도박이든 뭐 게임이든 이 한 판을 끝나는 게 나의 의지가 아닐 때가 많은데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 판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이건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되도록 한 판을 길게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거죠.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투자하든 장기 투자가 답일까요? 예를 들어 부침이 심한 중소형주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주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요?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? 한번 따져볼게요. 코스피 지수가 1000, 2000, 3000 돌파했을 때 이 각각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1980년에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1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한 건 1989년이었습니다.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는 은행주가 5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. 네, 하지만 1997년 IMF 거치면서 많은 은행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. 2021년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은행주는 단 한 종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1989년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면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우량 대형주를 골랐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수많은 종목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고른 해안이 있는 투자자, 이 사람만 뺀다면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투자에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눈물의 짤방, 이 10년 장기 투자의 현실. 지금 우리가 남 얘기니까 우프지만 그게 꼭 남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시총상위 기업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한번 볼게요. 은행주나 뭐 중공업 이런 거 대신에 뭐 네이버, 카카오 이런 IT 기업들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 이런 바이오 기업 성장세도 돋보였습니다. 주식을 고를 때는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서 성장하는 업종에 있는 회사로 꾸준히 종목을 교체해 줘야지 내 투자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죠. 근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종을 골라내는 것도 어렵지만 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1989년에 이 시가총액 순위 7, 8위 나란했던 삼성전자와 금성사, 이게 지금의 LG전자죠. 이 삼성전자와 금성사는 같은 전자업종으로 묶였겠지만
30년 뒤에 두 종목의 수익률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 따라오는 손실 위험을 우리는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합니다. 이 개별 종목 리스크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, 기술 발전, 경영진의 능력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건데요. 지금은 회사가 잘 나가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 전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겠죠. 아니면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경쟁 기업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내가 고른 기업이 갑자기 이상한 신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까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. 모 회사는 생각한 대로 돈 잘 버는데 자회사가 골치를 썩힌다든지 한 기업에 투자하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한 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라. 즉 장기 투자죠. 두 번째는 유망한 기업이나 업종을 선별하고 예상과 다르면 빨리 팔고 유망 업종으로 갈아타라.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은 언뜻 보면 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거, 지수 추종하는 거, 즉 패시브 투자입니다. 첫 번째 원칙이 한 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거였잖아요. 만약 평생에 한 종목만 살 수 있다면 주식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ETF, 뱅가드의 VT 아니면 주식시장에 나름 대표성이 있는 미국의 S&P 500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겠죠. 산업이나 기업의 변화에 따라서 사고 팔 필요 없이 지수 안에 이미 변화가 모두 포함되고 있으니까요. 물론 유망한 업종이나 기업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근데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많은 투자자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특히 투자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없는 직장인들은 더 그럴 겁니다. 그래서 애초에 이런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로 인덱스 펀드를 만든 게 존 보글 전 뱅가드 회장인데요. 2019년에 돌아가셨죠. 근데 이 보글 회장은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라는 책을 써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 주식시장은 집더미에 바늘이 군데군데 숨어 있는 것과 같다. 이 집더미를 헤쳐서 바늘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다. 하지만 그런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더미 전체를 사라. 그러면 적어도 바늘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.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애초에 이 주식시장 그리고 거기서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이 실적이라는 과실은 모두 투자자의 것이어야 된다. 근데 이 자산운용사라는 중개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떼간다. 그래서 점점 자산운용사들은 확실하게 부자가 되지만 투자자들은 이 몫을 떼이게 된다. 그러면 또 실제로 수수료를 받고 그러면 꾸준히 높은 수익이라도 냈나? 이걸 봤더니 15년 동안 S&P 500보다 낮은 성과를 낸 액티브 펀드 비율이 90%를 넘겼다. 하지만 시장 전체 수익률은 매년 꾸준히 액티브 펀드의 성과를 압도했다. 심지어 책에서 존 보글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.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인덱스 펀드보다 액티브 펀드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덱스 펀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건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요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든 액티브 전략이 패시브 전략을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물론 패시브 전략의 단점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요거를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기에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S&P 500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% 정도 올랐는데요. 사실 엄청난 수치죠. 연 11%를 매년 냈다는 게요. 그래도 어떤 분들한테는 이 수치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S&P 500 지수 성과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까지처럼 매년 11% 오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. 오히려 연평균 수익률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주장도 굉장히 많습니다. 타이밍의 문제도 있어요. 이 시장 꼭지에 들어가면 수익률을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 전체에 투자할 때는 좀 시점을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재미가 없다라는 점도 인정합니다. 투자 공부를 싫어하고 아예 하지 않을 뿐이라면 이 아예 신경 안 써도 된다. 이게 장점이지만 좀 투자 공부를 좋아하고 또 주식시장에서 나의 예상이 맞아 들어간다라는 희열 이런 것들 역시 투자의 일부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이게 맞다는 즐거움을 찾는 게 목적인 거냐에 대해서는 좀 진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요. 그렇다면 이런 패시브 투자법의 단점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 시장을 따라가는 장점은 살리면서도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는 방법 혹은 좀 더 재미를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과 함께 실제 제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투자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